제 생각은 정청래 대표님이 연임을 도전할 명분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번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그 당원들의 평가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혁신적인 실용 정부하고는 좀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조성래 사무총장이 앞으로 잘하자는 일반적인 얘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네. 대통령의 지지를 왜곡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겨냥한 게 맞다. 지도부에게 맞다. 던지는 메시지가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생각합니다. 예. 예.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난주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친명계에서는 쓴소리가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는데 귀국하면 본인 거취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분명히 정청래 대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정청래 대표에 대한 연임 도전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뜻을 굽힐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정청래 대표는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어허. 이미 건넜어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말을 여당 당대표가 최고회의에서 강조를 해서 얘기했다는 거는 네. 이거는 단순한 명청 갈등이 아니라 명청 대첩으로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정청래 당대표를 후원하고 지원해주고 있는 그 외곽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네. 방송, 그다음에 유시민 네. 전 장관, 유시민 작가도 노무현 재단에서 당분간 손을 떼면서 네. 앞으로 평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당분간 노무현 재단을 떠난다 그랬습니다. 아하. 참전하겠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본격 참전이네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명청 갈등이 아니라 네. 민주당 내부에 엄청난 균열이 생겼고 이것은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앞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이런 명청 갈등이 더 세게 불이 붙을 겁니다. 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내일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는 자리에 나갈지도 굉장히 호사가들은 궁금해합니다.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나오라 그러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명청 갈등 또는 아까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런 게 불거지는 게 아니냐 이런 단적인 예를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정청래 대표는 당권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다는 거를 입증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카드를 꺼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인 1표제. 이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 적자론을 솔솔 불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정청래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1인 1표제로 시행되는 첫 전당대회입니다.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1인 1표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제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 당원 주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입니다. 민주당은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입니다. 자, 1인 1표제. 지난해에 많이 언급됐던 거죠. 그리고 좀 사스라졌다가 다시 저 카드를 꺼냈습니다. 1인 1표제. 그때 당시에 저희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대표적인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다시 꺼내 들었다는 거는 내 당권 더 강화할 거야. 이 뜻 아닌가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 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구력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도 기존에 대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이 표심이 굉장히 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게 맞냐라는 이제 문제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원들의 권리가 조금 더 확장되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역할을 해왔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은 있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호남과 영남의 당원들 차이가 있는데 네. 그랬을 경우 어딘가 소외되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때 문제점으로 지적돼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올해 초에 그것과 관련돼서 보완하는 네. 또 이 당원, 그러니까 취약 지역에 있어서의 보완하는 그런 또 이 당규도 또 통과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 지점들까지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그럼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4050으로 치우쳐져 있는 혹은 5060으로 치우쳐져 있는 세대적 관점에서의 어떤 보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보완 수사권도 엄청난 메인 이 반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개혁을 하지만 그 네. 개혁의 유탄으로 혹여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나타난다면 네. 이거는 개혁을 하고도 다시 반동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적절하게 보완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아직 명쾌한 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인 1표제가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다. 뭔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당권을 강화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 우려를 말씀하신 거죠. 자, 정청래 대표 본인은 당권을 내려놓을 마음이 전혀 없다는 두 번째 행보. 민주당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AI로 만든 이 사진을 SNS에 어제 중앙위원회의에 올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역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전 현직 대통령의 얼굴이 있는 AI 사진입니다. 저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앞선 대통령들 얼굴 보십시오. 과거의 민주당,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의 적자,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정청래 대표 자신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내가 적자다, 이런 뜻으로 올린 건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이후에 포스트 이재명으로서 이재명계에 어떠한 큰 인물이 보이지 않죠. 뭐 혹자는 지금 강훈식 실장이라든지 김민석 총리 이야기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무게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과거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굉장히 강했었던 그 뭐랄까요? 그 사고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친문계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지난 총선 과정에 있어서 친문 세력에 대해서는 하위 10%, 20%를 주면서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죠. 실질적으로 컷오프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친문, 친노 세력에서는 이재명 계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해야만 공천권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나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뭐 청와대 측에서 공항에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이 당무에 개입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다. 네네. 다만 지금으로서는요. 앞서 이야기했었던 선관위 사태 대통령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국무총리마저도 선관위 사태를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당권 경쟁에 들어간다는 것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도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